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굿모닝 MBA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의 반발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당의 민주당도 맞불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특전사가 북한군 기지를 침투해 요인을 생포하는 듯한 훈련 사진에 대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란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략사령부는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동경영 유훈을 어기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진통 끝에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먼저 이동화 기자입니다. 석패율제로 팽팽하게 맞섰던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소수 야당들이 양보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도 현행인 253명 대 47명이 유지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기에 부끄럽지만은 첫 발을 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소수 정당들이 한 발 물러서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합의안을 바로 추인했습니다. 박수로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법들에 대해서 이제 성안 작업 중이신 것 같고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공수처법은 기소심의위원회 없이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기로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이 재수사 요구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합의로 국회 본회의 어제 오후 늦게 열렸는데요. 한국당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국회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시간 뒤인 8시쯤 시작됐습니다. 문 의장의 본회의 강행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의장이 언제 계셨어요? 문 의장이 첫 안건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자 한국당은 문 의장을 더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 남용과 강요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 문 의장이 토론 제한 시간이 5분이 지났다며 주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리자 대치는 극에 달합니다. 마이크 좀 내주세요. 회기 결정 안건이 통과된 후 예산 부수 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5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정상 등력 중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 2건을 처리한 후 순서를 바꾸어 기습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회는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내려치고 종이더미를 던지며 항의했고, 이를 지켜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장실을 방문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총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미 대화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 시간을 25분 넘긴 55분 동안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면 한중은 물론 북한에도 좋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양국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繁荣、捍卫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 시 주석은 특히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북미가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한중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있어 시 주석은 타당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해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청두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는 리커창 총리와 만나 대기질 예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데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삼국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평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오후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최근 완화된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청주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재호, 홍준표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연대는 새 판을 짜고 보수통합 대원칙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부터 쏟아내면서 험난한 보수 대통합의 여정을 예고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민통합과 분열 극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권성동, 장재은 의원 등 비박계 현역 의원과 이문열 작가 등 보수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재호 전 의원은 어느 한 정당이 중심이 되는 시기에 통합은 어렵다며 곧 보수 통합에 대한 대원칙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에 연일 쓴소리를 내놨던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을 독식하려 들지 말고 모범을 보이라며 황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띠를 메고 노조위원장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이 가겠느냐. 메신저하고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행사에는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도 참석했는데 전 목사의 축사 때 한 참석자와 언쟁이 붙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그런 악담은 그만해. 나가. 당신 나가. 분열 극복과 통합을 강조한 자리였지만 보수 통합의 주도권을 쥔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가 먼저 나오면서 보수 대통합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벌써 여야의 기싸움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울산 사건 의혹 관련한 인물과 가족들을 대거 증인으로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쟁점은 울산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송병기의 업무 일지에는 중앙당과 청와대의 힘을 빌려 임동호 등 경쟁자를 제거한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중앙당의 당대표였던 추미애 후보 청문회와 관련해 이 밖에 추 후보자 배우자와 장녀, 형부 등 가족들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모두 16명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 사건 증인 신청은 정치 공세라며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적은 없어요. 공천은 시스템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만 자기네들이 얘기 안 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 후보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곧 가시권에 들어올 예정인 만큼 청문회 정국이 국회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 방학동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6층 건물에서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 일대는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서울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화상을 입었고 3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기름을 데우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 중인 소방대원 앞을 뿌연 연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6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에 있던 전자부품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유재수 검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 여부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모레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무마하고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첫 소환 조사 직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했고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다른 만큼 두 사안을 연결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동반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부부 동반 구속은 극히 드뭅니다. 가족의 애체와 부양 등을 고려한 온정주의적 배려 차원인데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래의 부부지간에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본 사건과 같이 정경심 교수의 그 범죄 혐의와 조국 교수의 범죄 혐의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이 감찰 중단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러 출국한 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출국 시점과 묘하게 맞물린 경우가 많아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수사 분기점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해외 순방과 맞물린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3일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동양대와 서울대 의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같은 달 23일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것도 모두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여권에선 대통령 순방의 재뿌리기라고 지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중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한데,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의 통보에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한 LTV가 40%에서 20%로 줄어드는 등 12.16 대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사실상 막았던 정부가 일부 기준을 바꾸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분양을 코앞에 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인 15억 초과 재건축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되면서 이 일대는 술렁였습니다. 걱정되는 분위기는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들어가고 살고 싶은데 잘못하면 못 들어가니까. 2009년 조합 설립 이후 집을 산 뒤 2주 전까지 8년 가까이 실거주를 했어도 잔금 시 대출받지 못해 입주할 수 없는 조합원이 생긴 겁니다. 집값이 올라서 15억 이상 된 것을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 대출 허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를 가겠어요? 금융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결국 관리처분 인가만 받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같은 사정이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 1단지와 서초구 방배 5구역 등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을 번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허용했다. 갭투자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고가 주택 매입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25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 만인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3년차 2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천만 원대 연봉으로는 불가능한데 80%를 부모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고가주택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이상자금 흐름이 발견된 530여 건 중 101명을 추렸고 150여 명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탈루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빌린 돈을 가장해 증여된 돈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거래된 고가주택 거래액 5천여억 원 중 자기 자본은 3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한도가 묶여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고도 빌렸다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국세청은 부채에 대해 사후 점검을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부모에게 모두 갚는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공황장애는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공포감이 찾아와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장애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졌지만 일반인 환자 수도 많은데요.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가수 강다니엘이 이달 초 돌연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황장애가 이유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연예 활동도 많이 중단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연예인이 주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5만 9천 명이었습니다. 4년 동안 70.5%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대 환자 수가 빠르게 늘었다는 건데요. 2014년 7,800여 명이었던 환자 수는 연평균 25%씩 증가해 지난해 18,900여 명으로 2배가 넘었습니다. 20대에서 우울증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장애가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0대들은 유례없는 취업난과 또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세대이고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공포감이 들거나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을 찾을 것을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무차별 사찰하고 예산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에 추징금 19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 공작, 자금 유용 등 8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취객을 다치게 한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소방대원 A씨가 난동을 부리는 취객에게 6주간의 부상을 준 건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출근길 강원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먼지 농도 55마이크로그램, 경북은 47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경북, 울산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대전과 전북, 광주, 부산에서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이 확 추워져서 먼지를 밀어냈으면 하지만 오늘과 내일은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이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어렵겠는데요. 내일 오후 제주에서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동 남부와 경북 내륙, 영남 해안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8도, 안동은 영하 4.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6도에서 10도가량 오릅니다. 서울 7도, 강릉 10도, 대구는 11도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제주에서 내리는 비는 모레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금요일에는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